그리고요, 민주당 내 또 한 명의 인물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이후에 이게 거짓으로 드러나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과거에 김 의원은 허위 사실에 대해서 엄격한 입장을 보였었죠. 국회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악의적인 허위 보도가 아니더라도 중대 과실이 있는 오보에 대해서는 언론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 내에서 그 대변인님 술자리 발언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어제 제가 입장문 낸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따로 그런 거치에 대해서는 고민은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등 이런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라는 정도의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고 해도 같은 질문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변호사님, 입장 표명이 좀 적절하다고 보여지십니까? 전혀 이게 반성이 없는 거죠. 반성도 이게 조건부로 그 여성의 말이 진실이라면 어떻다. 또는 이게 다시 돌아가도 이게 똑같이 폭로하겠다. 이거는 이제 반성이 아니고요.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두 부류는 허위인 걸 명백하게 알았습니다. 첫째는 이제 모든 법조인들은요, 이 터질 때 처음부터 가짜라는 걸 다 알았어요. 왜 법조인들은 아느냐? 네. 김현장을 알거든요. 김현장은 이게 법인이 아니에요. 운현 합동법률사무소입니다. 김현장이 30명이 모인 경우도 없고 모일 수가 없어요. 그건 법조인들은 다 알아요. 가짜라는 걸.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도 알았어요. 뭐냐면 청와대에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청와대에 근무해본 분들, 특히 최재성 정무수석이 대표적이죠. 네. 이거는 이게 가짜니까 검증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가는데 앞부분이 갑자기 술문대 들어갑니까? 음식이나 경호나 모든 게 상식이 안 맞잖아요. 따라서 저는 김의겸도 청와대 대변인으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게 몰랐을까요? 저는 고의로 이게 아니면 말고식으로 폭로했다. 그래서 면책특권이 적용 안 되는 겁니다. 판례가 있잖아요. 2007년에. 네. 고의로 했을 때는 적용 안 된다. 따라서 이제 그 책임을 지려고 설령 면책특권을 떠나서도 더 탐사하고 협업을 했어요. 협업했다는 말은 이게 공모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는 더 탐사가 민형사 책임을 질 때 김의겸 의원도 이게 공범으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에 이런 가짜뉴스 정말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이건 뭡니까? 상식에도 안 맞지만 이걸 가지고 이게 몇 달 동안 정말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앞으로 이게 이번에 일벌백계 해야만 이런 게 가짜뉴스가 발본 세권에서 일벌백계 하면 없어진다. 이래 봅니다. 네, 이제 수사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그리고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고의적이었느냐 아니면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서 당연히 공개를 할 만한 내용이었느냐 이게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김의겸 대변인의 유감 표명해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파도가 밀려가면 누가 바지 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파도가 밀려났고 책임질 시간입니다.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지시지 않으신다면 앞으로도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어서 선량한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면서 해코지하고 다니실 겁니다. 앞으로 그렇지 못하시게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시지 못하게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조만간 수사 통해서 아마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지 않을까 싶은데 또 정무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내용으로 이미 변화가 됐고 적어도 대변인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런 얘기가 여당이 아니라 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당 전체에 대한 어떤 생각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인데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입의 역할이잖아요. 입이 여러 번에 걸쳐서 약간 오염이 됐다. 그래서 당의 어떤 얘기들이 신뢰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대변인직에 대해서는 좀 본인이 빨리 거취를 좀 표명을 하는 것이 당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요. 하지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확인을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입증이 될 만한 것들을 갖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과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 또 당도 유감을 표명을 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은 민주당만의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거의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에 조폭의 돈다발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고 이거 굉장히 선정적이거든요.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김용판 의원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민주당도 적절하지 못한 것을 했지만 자꾸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좀 절제하고 확인한 후에 해야 된다. 양당 모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요, 이 이야기가 얼마 전에 있었던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관저 만찬에서도 언급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게 어차피 거짓말이라 금방 탄로날 텐데 뭘 신경 쓰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차장님. 네. 그러니까 뭐 이 만찬에서도 그 얘기했지만 네. 도어 스태핑에서도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부인을 했던 일이 있는데요. 저는 이 국회의원의 이 뭐 면책 특권 소신 있게 발언하라고 있었던 특권인데 네. 이 정권을 공격하는데 너무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좀 곱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번에 김의겸 의원이 뼈저리게 느끼셨으면 하고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국회에서 저렇게 자신 있게 문제 제기를 했다라면 똑같은 유감 표명도 국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어떤 SNS 몇 마디 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지켜보는 국민이 볼 때는 좀 뭐 정당하지 못하다, 비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의겸 의원께서 이번에 전 국민을 놀라게 했던 이 첼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민주당의 사면초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뭐 동쪽 서쪽을 알아봤다면 한 남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이 또 이 발언으로 굉장히 이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심장병 환화 방문 누가 했죠? 바로 김건희 여사죠. 김건희 여사가 방문한 것을 두고 연일 이 빈곤 포르노 관련된 주장을 하면서 계속 공세를 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안 그래도 한 분이 가셨다, 캄보디아 현지에 갔다라고 말을 했는데 문제된 기사는 언론사 측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조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조명을 쓴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는데도 캄보디아에 사람을 보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또 보냈다는 것은 아니고 현지에 간 사람이 있어서 그냥 뭐 확인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당내에서도 이 장 최고위원의 언행이 굉장히 부적절했던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목소리일까요?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김건희 씨 문제도 우리 민주당에서 일부 또는 의원들이 관심을 갖는데 관심이 좀 정도가 지나쳐요. 어찌 보면 짜증날 정도예요. 뭔가 좀 서투르고 좀 잘못된 게 좀 있으면 사과를 하고 빨리 끝내 마무리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뭐 이거 저거 하고 뭐 이렇게 모면하려고 하다 보면 더 참 구차스럽죠. 캄보디아에 또 누구 보내고 이런 것들은 그건 금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조명 이슈가 빈곤 포르노로 가더니 빈곤 포르노에서 다시 현지 조사, 김건희 여사의 행적에 대한 현지 조사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요, 그 관저 만찬, 대통령과 이 여당 지도부의 관저 만찬에서 이 여당 지도부들,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정쟁으로 이 문제가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이다라는 의미, 이런 내용을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장경태 의원이 만약에 그 사람을 보내도 문제고요. 근데 이 문제는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낸 것처럼 이게 허위로 한 거는 더 큰 문제다. 어떤 경우도 이게 문제라 봅니다. 뭘 사람을 보내고 이게 확인합니까? 이미 사진을 다 공개했잖아요. 조명이 없었다는 거. 그 사진을 이게 믿으면 허위가 명백한 거 아닙니까? 더 확인할 가치도 없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 저는 제1야당이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거짓말, 이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김의겸부터 장경태까지 연속적으로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네. 아무리 이게 우리 정치가 양극화돼서 대립한다 하더라도 이런 게 가짜뉴스가 연속적으로 지도부에서 나오는 건 문제고, 마지막으로 이게 저는 가짜뉴스를 하더라도 특히 외교 안보에서는 특히 문제입니다. 외교 안보는 이게 특히 가짜뉴스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중대한 국익이 실려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이제 뭐 MBC의 그 자막이랑 또는 이게 장경태 캄보디아 발언처럼 제발 이게 그 정쟁도 국경선에서는 멈춰야 됩니다. 외교 안보는 이게 좀 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고정훈 차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으로서 네. 뭐 문제가 있고 문제 제기할 수 있다, 뭐 김의겸 의원과 비슷한 것 같은데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내용 아니냐, 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문제 제기를 하고 안 하는 것은 장경태 의원 개인의 자유 의지에 달린 문제입니다만, 저는 장경태 의원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분이 굉장히 젊은 청년 정치인입니다. 일찌감치 이렇게 정치권에 투신하셔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인데,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세대 대표성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어떤 입법을 한다거나 정책을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정부 정책이 잘못 가고 있을 때 그걸 비판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셨다라면 촉망받는 청년 정치인이 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그런데 지금 정쟁의 한복판에, 네. 그러니까 대선 때부터 불거졌던 그 여사에 대한, 영부인에 대한 어떤 공격에 공격수로 나서는 바람에 이렇게 헛발질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왜 정치인 장경태가 있는지, 국회의원 장경태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되새기셔서 해야 될 일을 잘 하시는 것이 그 우리 뭐 뽑아주신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 지금 대선에서부터 계속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자꾸 불거진다고 봅니다. 김우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려다가 첼리스트 사건이 일어났고, 장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대선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라는 여사를 공격을 하려다 보니까 또 이런 실수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반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정책, 주요 국정 과제 중에 잘잘못은 없는지, 새해 예산안 중에서 잘못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이런 것을 꼼꼼히 따져서 국민에게 알린다라면 아, 야당으로서 정말 그 정권을 견제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잘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텐데, 너무 좀 지엽적인 문제로 정권과 대통령 또는 대통령 주변 인사들을 공격을 하려다 보니까 정치의 본질을 좀 흐리고 있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민주당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한국복합물류에 채용된 과정입니다. 변호사님, 이 과정에서 그리고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름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2020년 4월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20년 8월부터 한 2년 정도 상근 고문으로 한국복합물류에 이제 근무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채용 과정에서 이제 노영민 전 실장이 입김이 작용했다. 즉, 그러니까 노영민 실장이 부탁을 해서 뭔가 채용이 되었다라는 이제 의심을 검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얼마 전에는 CJ 관련 회사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있었고 강제 수사가 좀 전환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제 노영민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국토부에다가 이런 뭐 입김을 낼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좀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노영민 전 실장이 만약에 부탁을 했더라도 노영민 전 실장이 정말 이게 법적으로, 그러니까 형사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뭐 직권 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사가 진행돼야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혹여나 이 야당의 친문계 전방위적인 수사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은 이제 그 부산의 박모 씨 이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됩니다. 네. 박모 씨 이제 돈 준 분 있잖아요. 그분의 그 수행비서 있죠. 수행비서가 이제 모든 걸 녹음해가지고 처음에 폭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핸드폰들이 다 이게 그 압수가 돼버렸어요. 네. 숨겨놓은 핸드폰까지. 그래서 이제 그 박모 씨하고 이정근 씨, 그다음에 제보자 수행비서 세 사람의 핸드폰이 전부 포렌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정근 씨 공소장에 10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10명의 이름이. 그리고 거기에 안 나오는 분이 노웅래 씨예요. 노웅래 의원에게 거기에 이름이 없는데 이번에 그 현금하고 네. 여러 가지 놓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공소장에 최소한 거명된 10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하고 이것도 이게 전부 다 이정건 씨 거기에 포렌식에 의해서 노영민 실장까지 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수사가 일파만파 확대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켜봐야겠군요. 네, 저희가 이번 순서에서는 사면 초과에 빠진 민주당 4명의 인물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